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혼 운운하는 게 맞는지 정말 힘이 듭니다. 먼저 전 31살이고 평범한 중산층의 이남 1녀의 막내딸이며 남편은 32살, 똑같이 평범한 중산층의 이남 중 첫째네요. 연애 2년 할 땐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제가 나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인지. 친정은 결혼 3년 동안 10손가락 안에 꽂을 정도밖에 안 갔는데 그것도 나 혼자 간 적도 있는데 시댁은 10손가락, 10발가락 다 써도 셀 수 없을 만큼 갔어요. 그렇다고 시댁이 가까운가? 차로 2시간 거리고요. 오히려 친정은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새언니들한테 언니들도 친정, 아니 새언니들한테는 시댁인 우리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해? 라고 묻기까지 했더랬죠. 큰 새언니가 저한테 시댁 스트레스는 없지만 아무리 잘해줘도 시댁은 시댁이라 하더라고요. 새언니한테 우리 친정에 몇 번 왔느냐고 했더니 명절이랑 부모님 생신 때 그리고 제사 때에서 총 6번은 고정적으로 오고 어쩌다 한두 번씩 더 오니까 1년에 10번 미만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친정은요? 했더니 나한텐 미안하지만 더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반대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네요. 새언니가 토닥여주면서 남편이랑 잘 상의하라고 했는데 전혀 갱생의 의지가 없습니다. 친정 가면 불편하다는 몸짓은 기본에 우리 엄마가 뭐라도 먹으라고 내주면 쳐다도 안 봐요. 우리 아빠 약주 좋아해서 한잔 하자고 하면 전 술 안 먹습니다 하면서 혼자 핸드폰 게임만 하는 인간이고요. 그럼 눈치가 보여서 내가 아빠랑 반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싸웠어요. 나는 시댁 가면 맘에 안 들어도 비위 맞추는데 넌 고작 몇 시간 그 정도 기분 못 맞춰주냐? 했더니 나보고도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싸웠네요. 그래서 이번 시아버지 생신에 시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회사 근처에 국 전문점에서 사서 갔습니다. 시댁 가서 케이크 자르고 하는데 저 형식적으로 생신 축하해요 하고 멀뚱거린 표정으로 밥 먹고 항상 그렇듯 설거지하고 식탁 의자에 앉아 핸드폰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역정 내시길래 저 할 일 있나요? 없으면 집에 가도 되나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했더니 어른들 앞에서 말 싹수 없게 한다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시아버지가 나오라고 하면서 저 훈계한답시고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해서 저 무릎을 꿇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라고 했더니 어른들한테 말을 싹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느냐고 너희 부모 욕먹이는 거라고 일장연설 늘어놓으시길래 다 들었어요. 그 소리 다 할 동안 남편이란 놈은 도련님이랑 절 째려보는 듯한 표정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네요. 아버님, 그렇게 가정교육 운운하시면서 어찌 아들은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뭐라고 하시기에 제가 말을 다 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도 아버님 말씀 다 끝나길 기다렸다 하는 거라고 했더니 어디 해보라 하시길래 저 사람은 우리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전 시댁에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까지 하고 주변 정리도 하는데 저 사람은 핸드폰에 미쳐서 우리 아빠가 같이 대화 좀 하자고 해도 절대 안 해요. 그건 예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 사람이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저보고도 시댁 가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워서 일단 왔으니까 제 할 일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 오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제 표정 보고 뭐라 하셨는데 친정 가면 저 사람 표정은 완전 썩어 있어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오지 말라셔서 그럼 앞으로 저는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보고 우리 친정도 가지 말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래 저도 원하는 바고 저 사람 때문에 친정에서 눈치 보는 거 짜증났는데 앞으로는 서로 각자 집으로 가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짐 챙겨서 나오려는데 남편이 소리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너보단 덜한 거 같은데? 최소한 우리 아빠 엄마는 네가 그따위로 행동해도 잔소리는커녕 네 눈치 보기 바빠서 당신들 제대로 못 두셨는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는 아니잖아? 했더니 이대로 가면 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려고를 안 하는 것 같아 제가 차 열쇠 들고 먼저 간다고 하고 나와서 차에 시동 걸었더니
아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힘도 없고 짜증도 나지만 소리 지를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소리 지르라고 이제 너랑 안 살 거니까 하고 차 타서 집으로 왔습니다. 밤늦게 남편 왔는데 아무 소리 없이 자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둘 다 각자 직장으로 갔고 금요일 저녁도 집에서 얼굴 봤는데 아무 말 없이 각자 생활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저 혼자서 친정 가서 잠자고 일요일 오후에 집으로 왔더니 남편이 자기 집에 전화했느냐고 물어보길래 내가 왜? 앞으로 각자 집 각자가 관리하는 거 아니었어? 했더니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숫자 욕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넌 씨땡놈이야. 너랑 말도 섞기 싫다. 라고 했더니 이혼하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못 살겠다고요.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다 쓰고 도장 찍어줬습니다. 접수하라고. 그리고 주인 집에 얘기해서 집 내놓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요. 저 어제 집주인한테 죄송한데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집 좀 내놨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부동산에도 얘기하고 남편한테 톡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자 사서 저녁에 집에 가서 안 입는 옷 정리하고 책도 정리하고 당장 안 쓰는 내 물건 상자에 잘 포장했어요. 남편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이혼 준비, 너도 미리 짐 싸놔 하면서 말 섞기 싫다고 표정 찡그렸더니 나가서 안 들어왔어요. 이혼할 생각까진 아니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밉다거나 하는 것보다 정말 이제 대화도 하기 싫고 그냥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강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남편은 불편한 걸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댁가도 본인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사람이고요. 친정에서도 다 같이 밥을 먹으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것저것 먹어보라고 밀어넣어주면 저 이거 안 먹어요. 이런 식입니다. 차려는 성의가 있으면 한 젓가락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도통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빠 꿈 중에 하나가 사이랑 술 먹으면서 마누라랑 딸 험담도 하는 거라고 얘기해줬고 그냥 한두 시간만 맞춰드려라 하면 자기는 술 먹는 사람이랑은 말도 하기 싫다고 딱 잘라 거절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이 술 때문에 친구 때문에 속상할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부모님께까지 이럴 줄 몰랐어요. 결혼 전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은 적 없고 항상 외식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 정도는 맞춰줄 줄 알았다고 안일하게 생각한 제 잘못이 큰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도 어른들인데 잘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 하는 거 보면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지 생각했는데 정말 아니네요. 둘이 살 때는 그다지 불편한 거 몰랐어요. 아침에 누가 먼저 일어나건 토스트에 사과랑 오렌지 잘라놓고 커피 내리거나 달걀 삶거나 하거든요. 그렇게 아침 먹고 시간 남는 사람이 설거지 해놓고 청소나 빨래도 그냥 먼저 오는 사람이 하거나 덜 피곤한 사람이 하므로 그 문제로 싸운 적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TV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핸드폰을 많이 하는 편이라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한 적도 그렇다고 적게 한 적도 없었어요. 살림을 누가 더 많이 하니 나 힘든데 이것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싸움은 한 적이 없습니다. 월급은 남편이 좀 더 많은 편이었고 각자 용돈 50만 원 빼고 한 통장에 몰아서 적금이랑 보험 넣고요. 용돈은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 돈은 서로 터치 안 하는 걸로 했고요. 핸드폰 비용이라든지 차량 유지비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걸로 했어요. 둘 다 차가 있어서. 결혼할 때 누가 더 많이 해왔다 할 거 없이 거의 반반이에요. 전셋집은 시댁에서 1억 5천 해주셨고 친정에서 1억 주셨어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요. 그런데 신혼여행이랑 야외 촬영이랑 혼수할 때 제가 모아놓은 돈 4천만 원 가량 썼고 남편이 1,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지만 저도 자잘하게 썼고요. 그래서 거의 반반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전셋집이 주변에 학교들이 있어서 부동산에서 금방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혼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줄 몰랐어요. 남편한테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될 일이었는데 서로 기싸움 하느라 정말 이혼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어머니 전화 와서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느냐고 둘 다 왜 이렇게 철이 없느냐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하세요?
우리 엄마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김서방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하는데 왜 어머니는 속상하신 거 저한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혼을 막을 생각이었으면 저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땡땡씨한테 전화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땡땡이가 똥꼬집이 있어서 지가 잘못해도 잘못했다 못하는 애니까 맘 넓은 네가 참는 김에 좀 참고 달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길래 저도 고집 있다고 저는 결혼을 한 거지 애를 입양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서로 기싸움 하다 보니 이혼까지 가게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못 참아서 벌써 이혼거리느냐고 결혼이 장난이냐 하셨는데 그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사람은 어른들 계시는데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앉아있다고 제가 언제 그런 적 있느냐고 가정교육은 제가 못 받은 게 아니라 은능씨가 못 받은 거예요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막고 싶으시면 은능씨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혼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 집에 하는 만큼 저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시더니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끊으셨어요. 처음이 어렵지 한번 사고를 치니 그 다음부터는 말하기 쉽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배짱이 좋은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란 사람은 연락도 없습니다. 본인 자존심이 제일인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엔 절대 이 사람 저한테 사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전화하신 것 같고요. 참 3년이란 시간이 허무하네요. 이따 남편 얼굴을 볼지 말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무겁습니다. 아마 고집이 있어서 이혼 서류 접수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존심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번엔 남편에게 굽히고 싶지 않아요. 후기. 소송 이런 거 없이 변호사 찾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결국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혼 서류 접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저랑 이혼할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하는 행동은 고쳐야 하겠기에 제가 먼저 사과는 안 하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 하면 이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했어요. 좀 느껴보라고요. 저희 집이 주변의 교육적인 여건 때문에 집이 뜻밖의 잘 빠진다고 했어요. 거기다 전세라서 더더욱이요. 부동산엔 저희가 낮에 사람이 없으니 저녁에 오셔야 집 볼 수 있다고 했더니 집 보러 온다는 전화가 남편한테 갔었나 봐요. 내내 말도 없던 사람이 3, 4일 정도 지나서 얘기 좀 하자 하더라고요. 뭐가 문제냐고요. 그래서 나한테 사과해라. 난 최소한 당신이 낳아주신 부모님이라서 내가 짜증이 나도 힘들어도 티 안 내려고 했고 부모님 말씀하시는데 내내 했는데 당신은 내 부모님들에게 조금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당신 부모님 집에 가는 횟수와 우리 집 가는 횟수를 동등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일단 나한테 미안하다는 사과가 먼저 아니냐고 진심을 다해서 나에게 사과를 하라 했습니다. 제가 멍청이였더라고요. 이 사람 저한테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싶었던 건지 지금 어린아이 혼내느냐 하면서 뭘 진심으로 사과하고 말고가 어딨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장인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기를 했느냐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진심의 사과? 이러면서 아주 가지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선 일단 제가 와이프로서 제대로 못한 것, 며느리로서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진심으로 하면 자기도 사과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 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했어요. 제가 그만하자 하니 앞으로 서로 각자 집에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시댁까지 말라고 그럼 너도 스트레스 안 받을 거 아니냐 하더라고요. 제가 난 고아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당신이랑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대로 지금이야 이렇게 살면 서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건 그때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말인지 방귀인지 저는 싫다 했고 고작 나에게 사과하고 우리 부모님께 하는 게 당신에게 고통이라면 그냥 이혼하자 했더니 저보고 후회할 짓 한다면서 가방에서 서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자고 했으니 나보고 서류 내려고 해서 법원에 같이 가야 하는 거잖아 했더니 그런 것도 알아봤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랑 혼인관계 증명서 떼어오라고 점심때 시간 내서 내려가자 했더니 알았다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고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톡으로 몇 시쯤 나올 수 있는지 정확히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주말에 재산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해야 하니까 주말엔 집으로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법원에 가서 접수했고 참 요즘엔
상담도 해주더라고요. 상담해도 별반 다를 건 없지만요. 숙려기간 끝나고 구청에 신고하러 가면 되네요. 이 사람이 신고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신고한다고 하고 이 사람 도장이랑 신분증이랑 제가 일단 다 받아놨어요. 그래도 저는 미련이 남더라고요. 혹시나 사과할까 하는 마음이요. 그리고 주말에 얘기했어요. 통장이랑 보험이랑 다 내놓고 현금은 반반 가져가는 곳으로 하자고 했고 집에 있는 물건은 서로 필요한 거 반씩 가져가자고 했어요. 이 사람은 팔짱 딱 끼고 어디 더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듣기만 했고요. 진짜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먼저 대화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럼 집이랑 돈이랑 해결했으니까 짐은 반반씩 필요한 거 절충해서 가져가는 걸로 하자. 나한테 할 말 없어? 없는데? 내가 아니라 네가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봐. 없어. 그럼 집 나갈 때까지 내가 안방 쓸 테니까 당신이 다른 방 써. 내가 왜? 내가 이혼하자고 했어? 알았어. 그럼 내가 다른 방 쓸게. 그럼 된 거지? 난 네가 하자는 대로 한 거야. 뭘 물어? 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이혼까지는 안 갔겠지. 사고는 네가 치고 지금 나보고 원인 제공했다고? 아주 맘대로 갖다 붙이네. 그만하자. 어차피 이혼 서류 접수한 마당에 뭘 또 얘기하겠다고. 내 짐 옮겨야 하니까 그만해.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화장품이랑 속옷이랑 이것저것 챙겨서 방을 옮겼고 그날 밤에 남편이 정말 술을 먹은 것인지 먹은 척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 방에 들어와서 잠자리 하려고 하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했더니 사람 뭐같이 봤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시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얘기 좀 하자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같이 얘기하자고 해서 전 싫다고 했습니다. 얘기하시려면 남편이랑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저도 친정 부모님이랑 얘기하러 가야 한다고 했더니 결혼이 일륜지대사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살면 되는 건데 왜 꼭 이혼까지 생각하느냐고 해서 그 말은 저한테 해야 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남편이 지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라고 앞으로 보면 변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서 가르쳐 줬는데 안 하는 거라고 저한테 말을 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한테 말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참 대단하신 분이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니 알아서 했겠지 하고 나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정말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네 어머니는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한마디 하셨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대화 좀 해보자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모님은 김서방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왜 시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서 안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그냥 누워서 편했어요. 좀 이따 시어머니가 가신다면서 제 방문을 열었고 전 핸드폰 하고 있다가 현관문까지 나가서 인사드렸더니 시아버지가 어른이 왔는데 쯧쯧 하시길래 제가 아버님 아들은 저보다도 더한 행동했어요.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앞에서 기분 나쁘단 표정도 안 하셨으니 아버님도 저한테 그만하세요 했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등 떠밀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4일 지났고 그 사이에 집 보러 왔던 분 중에 한 분이 계약한다고 부동산 통해서 연락이 왔고 2달 좀 지나서 이사 날짜 정해졌어요. 그게 다예요. 나중에 확실하게 서류 접수까지 끝내면 최종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건 변하지 않더라고요. 서류 접수 완전히 끝내면 친정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데 걱정부터 앞서요. 후기 2. 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고 이 남자랑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들어서 구청에 서류 내고 최종 이혼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 뒤로 계속 술 먹고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우리 사이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고 하면서 한 소리 하기도 하고 자기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보기 싫으면 앞으로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꼬박꼬박 차려주고 커피도 내려주고 했어요. 내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때 기프트콘 날려줘서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보내주기도 했고요. 정말 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많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저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친정에 가서 부모님이랑 오빠들한테 저 이혼하고 왔다고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말씀드리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바람을 폈느냐 아니면 맞았니 하시길래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근데 갈수록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을 것 같아.
나중에 나도 애 낳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사람 눈치 보는 거 내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싫고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하는 거야 하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는 잘해주지 않느냐. 엄마 아빠는 괜찮다. 그래도 말대꾸 안 하는 게 어디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데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면 하지 말라고 저 달래더라고요. 오빠들은 오빠들대로 자기들은 못 느꼈는데 네가 예민했던 거 아니냐고 하고 오히려 큰 새언니가 마음고생 많았다고 위로해줬어요. 아빠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셨고요. 집 나가면 정리해서 다른 집 얻어서 살 거라고 했더니 엄마가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얼추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친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이랑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결론은 그래도 자기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대신에 앞으로는 시댁 한번 가면 우리 집도 한번 가겠다. 그리고 부모님 계시는 곳에서는 핸드폰은 안 하겠다. 하지만 자기가 안 먹는 음식은 곧 죽어도 못 먹겠으니 장모님한테 권하라고 하지 마라. 또 자기는 친정 아버지랑 술 먹는 게 싫다. 자기 아버지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앞으로 시댁 가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어떻게 사람이 편한 것만 하고 사냐고 했고, 우리 집 가면 잠자는 게 아니라 한두 시간 반주하면서 맞춰주고 할 말 없으면 듣기만 하면 되는데 더군다나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기껏해야 몇 번 그러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 우리 부모님에게 죄송했다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생각 있느냐고 했더니 사과가 듣고 싶으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서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는 잘못을 안 했는데 내가 사과하라고 하니 이혼하기 싫어서 사과하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했더니 말꼬리 잡고 늘어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한 거라고, 앞으로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 눈치도 많이 봐야 하고 힘들게 살 일이 많은데 부모님 만나면서 격식 그런 거 다 따져야 하느냐고. 그렇게 격식 따지면 2번 갈 것 1번밖에 가지 않는다. 내가 장인 장모님을 불편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그럼 나는 뭐냐고 했습니다. 시댁 가서 밥하고 설사 밥을 안 해도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설거지하고 정리하는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같느냐고 했더니 다른 여자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저한테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킨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제가 나쁜 소리 나오지 않게 제가 노력한 건 보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왜 그랬냐고 합니다. 앞으로는 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 사람이랑 둘이서는 아무 문제 없지만 제 아이가 이 사람 방식처럼 크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당신이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제 짐 챙겨서 친정에 가 있겠다 하고는 저는 친정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물건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필요한 거 미리 챙기라고 그러고 필요 없는 거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져가든 중고로 내놓든 한다고요. 이 사람이 저한테 참 잘나고 똑똑해서 좋겠다고 알았다고 하면서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다고 애 없는 게 다행이다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자기도 저런 여자랑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입니다. 저는 친정에 와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는 안 하시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한 집에 있을 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했는데 친정 오니 그런 생각도 없어지긴 했습니다. 이혼했는데 솔직히 이혼했다는 생각을 까먹었다고 해야 하는 건지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할 때만 생각난다고 하면 제가 이상한 거죠? 3년 살아봐서 그런가 보고 싶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모에게 막 행동하는 남편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런 일을 마주한다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이혼은 100번 잘한 것 같아요. 보란 듯이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